박성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친구는 마술사예요. 저랑은 사회에서 그 모임에서 여러 번 만났었고요. 오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술사 참 멋있잖아요. 많이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 어떻게 해서 마술사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직업에 많이 만나러 다닐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만나러 다닐 겁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 날씨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 원래 스타일도 편안하게 할게요. 우리 마술사님, 마술사님 일단 본인 소개 좀 잠깐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 함현진이고요. 27년 동안 이제 마술 공연 그리고 교육 마술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마술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마술사 옛날에 회장님도 하고 그러셨던데? 네, 작지만 한국교육마술협회라는 단체인데 방과후 마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예예.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랑 같이 방과후 교육 마술이란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 2006년도에는 방과후 마술용 교과서, 마술 교과서를 영화사 사이더스랑 같이 세 권을 만들어서 마술 항아리라고 1, 2, 3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술 교과서 지니의 매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2014년도에는 마술과 발명 기법 중에 러시아의 트리즈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 기법이랑 마술을 접목한 걸로 이제 융합 논문을 내서 국내 우수 논문상 받고 이제 국제 우수 논문상에서 받았는데 그게 400여 편의 논문 중에 5개만 뽑히는 논문상 중에 뽑혔고 모스트 파퓰러 페이퍼상이라고 최고 인기 논문상을 수상을 했죠. 어우 너무 대단하신데 일단 어릴 때 꿈이 뭐셨어요? 과학자, 로봇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원예 그 당시에는 막 꽃 키우고 나무 키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대학 시험 예비고사를 원예과로.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라 그러면은 좀 학창 시절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학창 시절은 좀 어땠어요?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 착한 교회 다니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일반적인 친구 정도였죠. 마술을 정말 제 꿈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마술사가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동아리를 레크레이션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단기병이에요. 마자 방위를 하던 중에 우연찮게 이제 지하철 타고 쭉 오다가 누군가 버렸던 벼룩시장 무가지 신문 있죠. 네. 그게 딱 있길래 처음에 그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신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게 스포츠 서울이거나 뭐 이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딱 잡았는데 재수없게 벼룩시장. 벼룩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다시 또 놓고 다시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시 이런 거리가봐 자리가 많은데도 앉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서 벼룩시장을 딱 기대고 그냥 갔어. 세네 장 넘기니까 딱 펴는 순간 노란색으로 왼쪽 하단에 에디슨 월드 매직 마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광고가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마술? 그걸 이제 찢어왔죠. 그리고서는 그냥 정말 전화를 해봤더니 마술 알려주세요? 마술 알려준대요. 근데 다시 갔어요. 그때가 제가 사는 곳이 의왕시라고 해가지고 서울구치소라고 아세요? 예, 그 당시에는 4호선이라는 개념이 사당밖에 안 왔었어요. 95년도에 이렇게 왔던 거를 다시 버스를 타고 사당동까지 가서 사당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노년동까지 가는 뭐 그런 그래서 마술을 한 거였고요. 레크레이션 할 때 도움대라고 배웠던 건데 지금 마술사가 됐네요. 정확히 27년 전에 그 마술학원에서 저를 놀라게 한 카드 마술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카드는 지금 보시면 일반 카드 맞죠? 네, 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 얼른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요. 이 카드를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보지 마시고 가슴에 딱 대세요. 가슴에. 자, 지금 그 카드가 우리 홍보세 대표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카드예요.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카드 그림 이미지를. 자, 지금 뭔지 모르시죠?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그런 게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어떻게 그런 게 나왔네요, 신기하게. 중간에 다시 넣을게요. 어디 이런 게 있죠? 다시 한번 넣을게요.
중요한 거는요, 카드가 어떻게 그게 나왔지? 자, 재미난 건 네. 놀랍게도 시작하는 순간 아까 그 카드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맨 앞에 넣을게요. 맨 앞에. 예. 이 카드가 뭐냐면 유일하게 네. 딱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여자가 나왔어요. 아주 너무 예쁜 아름다운 분이 나왔는데, 네. 자, 이제 우리 홍보수 대표님이 자, 후 한번 해보세요. 후 했죠? 자, 후 한 상황에서 보면 띠디디디디. 다시. 와, 모든 카드가 다 이렇게 어머 섹시한 누드 카드로 바뀌었네요. 대박. 자, 그러면 다시 이 숙녀분을 제가 이렇게 뒤에 놓고 하면 모든 카드까지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술사를 해보니까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관객들이 재밌어하고 놀래하고 네. 막 눈이 커지고 막 이런 거 네. 그게 너무 희열이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시잖아요. 관객과 호흡하고 그분들이 막 웃고 울고 내지는 뭐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 돈보다 더 그게 더 커요. 이제 요즘에 저희가 사랑의 푸시핀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 거동 출입을 못 하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 한 분만을 위한 문화 공연을 해줬었어요. 마스크도 드리고 그분들이 막 고마워하고 막 우시는 분들 많아요. 외롭다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내가 참 마술사로 살기가 참 좋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업이죠. 작년부터 우리 폐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98%는 폐업. 5월달, 12월달 행사 예전에 비해서 뭐 98%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 좀 힘들긴 하죠. 이렇게 협회가 있고 마술사들 이렇게 모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쪽에 마술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우리 마술사들이요, 이 예술인 등록이 된 지가 불과 4, 5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술사들의 이 마술이 대중문화예술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밀스럽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알려주거나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수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제 예술로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마술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명 산업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언론이라는 이런 데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술사들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1등을 더 많이 해서 유명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술은 대중예술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마술사들이 동호회들은 많아졌어도 프로페셔널 마술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대학교에도 마술학과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카데믹한 것은 많은데 이제 학과 개념으로 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였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라스베가스 세계대회 1, 2, 3등을 한국인이 다 하고 100년 넘은 전통의 블랙풀 영국의 마술대회도 1, 2, 3등을 한국인이 다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던 바로 그게 바로 마술학과의 힘이었죠. 유튜브로 마술을 많이 보는데 네. 이 보면서도 느낌이 그러거든요. 저거는 마술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한 마술사가 SNS에 올린 것이 있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것도 마술이냐. 좀 전문적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카메라 트릭같이 보이는 건데 카메라 트릭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CG 개념으로 조작하게 만든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벌추얼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옛날에 비디오 아트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저는 마술로 인정을 해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마술 공연을 만들겠죠. 마술이 좋은 거는요,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마술은 같이 발전해요. 좀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게 삼성에서 아이패드를 대항하게 만든 게 있었죠. 갤럭시 탭이라고. 예. 세계 최초의 갤럭시 탭 마술을 제가 했어요. 삼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갤럭시 탭에서 돈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장미꽃도 나오고 이거 제가 했거든요. 결국은 마술은 가장 빨리 적용을 한 거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접근도가 되게 빨라요. 화면에서만 이루어지는 마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 시대에 어울리는 마술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마술도 저작권이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좀 인정 못 받는 것도 있고. 마술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잖아요. 5,0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 재료가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컷마술은 계속 컷마술인 거고, 단지 이것을 액트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는 나의 액트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것이 바로 마술 대회예요. 근데 확실하게 뭐냐면 전에 없던 뭐 사람을 자르는 도구인데 조금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즘에 디자인 저작권 같은 것들을 걸어요.
좀 선배들에 대한 부분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니까 저는 벌써 마술 27년이니까 얼마나 갭이 커요. 이왕이면 선배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친절하게 와서 해주면 좋겠다. 우린 기술도 전해주고 싶고 전에 얘네가 가지지 못한 대형 도구들을 저희는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 시점 정도 돌아가고 싶어요? 정확하게 2003년 정도 네. 제 전성기 때거든요. 그 전성기 때로 돌아가서 사람을 놓쳤어요. 사람을 놓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마술 카페를 열고 뭐 체인점 만들고 화려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 바도 안 차리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후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10년만 젊어진다면 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에 마술사 하면진한테 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비트코인 사다. 그거 말고 제가 10년 전에 못했던 것들 중에 실상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부분으로 애를 쓰다가 그게 한번 투자자로부터 배신 같은 걸 당하다 보니 네. 빨간 딱지 붙고 뭐 이런 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좀 더 멈춰있지 않고 그래도 중국으로 가서 펼쳤으면 어땠을까. 10년 전에 하면진한테 돌아간다면 과감하게 승부해라. 과감한 승부하라. 아까부터 계속 느꼈던 그거 아까도 말을 했었지만 말할 때 꼭 목사님 같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 왜 그런 말들 다 저한테 사실 좀 신기하게 네. 사실 신학을 했었어요. 레크레이션을 했다는 그 학교가 신학대학이었고 이제 신학대학원까지도 가서 중국 최대의 한인교회의 전도사로도 2년 있었고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있었고요. 또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한 그래서 인지 발달을 위한 마술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간 자격증 하나가 나왔고요. 그래서 마술 심리 상담사, 마술 심리 교육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학적인 차원에서 뇌의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노화의 속도라든지 뇌의 노쇠는 막을 수 있도록 마술을 통해서 마술이 갖고 있는 그 창의성과 즐거움, 마술이 갖고 있는 도구가 수천 가지거든요. 수만 가지. 우리나라의 이 치매 예방과 이 뇌 과학의 마술사로서 한번 제대로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어요. 10년 뒤에 야 대박 났다고 할 수 있는. 홍모세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홍무세의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팡팡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친구는 제가 여지껏 만났던 친구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 30살입니다. 직업은 작곡가고요. 유명한 가수들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는 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작곡가로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의 어떤 목표라든지 자라온 과정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NT기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덕현입니다. 뭐 따로 소개할 건 없고? 따로 소개할 거요? 어. 왜? 또 노래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 어릴 때 네. 덕현이, 그러니까 덕현이 네가 어릴 때 꿈이 뭐였어 혹시? 저 어릴 때 꿈이요. 저 유치원 때 꿈이 대통령. 유치원 때 대통령. 네, 그리고 중학교 때 국회의원. 덕현 정치 쪽 하고 싶어 했었네.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뭐? 아니요 그거보다 응. 아버지가 응. 항상 저 태우고 운전하시면은 응. 아유 국회의원 타 Why 있는데 you 왜 upset like 이렇게 Cinderella teens? 색깔이 농담만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날 그런 말씀하시고. 너의 네. 취향 시절은 어땠었어?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 때는 워낙 외동이니까 음.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오냐오냐 이렇게 귀하게 좋은 거 다 아낌없이 해주셔가지고 못 모르고 지낸 것 같고 흔히 말해서 좀 되게 당차다 애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제가 결정적으로 음악에 대한 애정이 생긴 시기인데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흔히 말해서 아싸 어느 날 이제 막 밴드 구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드럼 칠 줄 아는 애들 있냐 막 구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럼을 칠 줄 모르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드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드럼 있으니까 친구 사귀고 싶어서 칠 줄 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밴드 음악 하면서 이제 음악 쪽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정규에서 꼴찌에서 놀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전교권에서 논다는 친구가 저희 반에 와가지고 점수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좀 이제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한테. 근데 제 짝꿍이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점수 물어보고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 저는 공부 못하는 애니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이 되게 커서 아 뭔가 나도 조금 주목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애한테도 내가 무시 안 받으려면 그때부터 그때 이제 전교 뒤에서 전교 4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보여줘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개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네네 갑자기 뛰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내신이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해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실업계를 나왔는데 장학생으로 갔거든요. 3년. 네. 근데 너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너 연대 나왔잖아. 아 네네네. 연세대 음대를 들어간 거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음악 선생님 권유로 음악을 시작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간 건데 사실은 저는 그때만 해도 좀 대중음악 만들고 뭔가 창작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악보 볼 줄도 제대로 모르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너가 대중음악을 하고 싶으면은 클래식을 먼저 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간 거라서 대학 생활은 개판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직업화된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야?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야? 대학교 졸업을 제가 못했어요. 졸업을 안 했어? 중퇴도 아니고요. 휴학 놔둔 상태로 계속이에요 지금. 아 지금? 재적이에요 재적. 나중에 학교 가면 받아줘. 대학교 휴학하면서부터 개인 앨범 이런 것도 좀 냈었고요. 흑역사긴 한데 그러면 지금 너가 음악을 하게 됐잖아. 음악을 하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외로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렸을 때부터 막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덕현아 이제 풍금이 있었대요 집에. 덕현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표현해봐, 사랑을 표현해봐, 슬픔 표현해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했는데 칠 줄도 모르면서 막 표정 막 이러면서 막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영향도 받은 것 같고 제 감정 표현 그리고 또 외로움을 또 많이 느꼈고 친구들 사귀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음악이고 공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하면서는 외롭진 않았어? 많이 외롭죠. 지금도 외롭죠. 외롭지 않으려고 음악을 했는데 네. 외로우면 어떡해?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발매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혼자의 창작 과정은 조금 외로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제가 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엔틱이라는 작곡가를 어떻게 좀 더 친근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제 음악들이 어떻게 해야지 더 공감이 될까? 뭐 이런 것들 곡에 영감을 받는 순간이 있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곡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영감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일단 애를 쓰고요. 제가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진 않죠, 당연히. 네. 어디도 가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이랑 얘기 나눌 때도 얻을 때도 있고 근데 제일 큰 거는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만의 작곡법의 특징이 있어? 저만의 특징은 샘플링이라고 기존에 있는 곡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요. 5, 60년대 막 소울 음악, 뭐 재즈 음악 슬라이스를 해서 재창조하는 과정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아예 다른 곡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이제 육성재 NC야 봄에 오면 괴롭힐 거예요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 아, 술? 지금 이제 네가 작곡이라는 걸 해봤잖아. 네. 지금 많은 또 청소년들이라든지 10대, 네. 20대들 네. 음악에 대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 하나의 0.1이라도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확신이 되잖아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학생들한테는 계속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예전 저한테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반대로 정말 놀고 게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이 직업이 멋있어 보인다고 뛰어드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밤잠 줄여가면서 데뷔를 하고 입봉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 들어온 거 이건 하고 이게 아니고 음악 관련된 걸로 저는 음악 하려고 돈 벌어요. 크게 벌 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본인의 재능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급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필드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20살의 덕현이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봐봐. 학교 졸업해라. 네? 대학교 졸업해라. 왜?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강박도 많았고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이런 20대였어요. 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음악 3개. 명곡이라고 하면은 시간 지나도 기억되고 계속 입으로 불려지고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 네, 근데 그 기준점을 계속 찾아가는 중.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 버킷리스트라 그러잖아. 네. 근데 여기 참고로 네. 나의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있거든. 나는 또 네. 되게 많어.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음원 내기가 있어. 내가 네. 음원을 내가 낼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오디션 봐야 돼? 그러면 카메라 끄고 제가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 너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만든 노래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럼 만들어줄 거야?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약속은 드릴 수 오케이. 네가 만약에 나이 먹어서 100살 넘어서 죽었어? 있다. 네. 그 묘비명이라든지 네.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 하고 싶어? 장례식장에서 묘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만든 노래들 계속 틀어주고 식장에서 불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 지난번에 우리 술 마실 때 네. 음악을 하는 이유 중에서 또 금전적인 것도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랬으면은 어.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음악 하려고 돈 버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네.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직장을 다니니? 네. 직장을 다니려고 직장을 다닌다 그랬어. 음. 돈을 버는 이유가 직장을 다니려고. 돈을 벌어야 직장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 네네. 근데 그 말이 자기 일에 애착이 되게 큰 거거든. 네네네. 야 너 근데 지금 나이 30인데 네. 결혼했다며. 네.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그때 당시 제가 쥐뿔도 없는데 설이가 와이프? 네네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을 오빠 만나서 처음 느꼈어 라는 말도 해줬고 쥐뿔도 없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24살이었어요. 부모님 도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크게 안 됐었고 그때 당시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 전제하에 만나자 이랬어요. 아예 제 비전을 봐주고 오빠는 정말 가능성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거를 오빠가 이제 좀 힘들 때는 내가 서포트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 꿈을 응원한다 막 이런 진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죠. 이거 약간 좀 다른 텐션으로 해도 어유 그럼 네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좋아요 알람.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형은 ISO 심사원이라 그래야 되나?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ISO 관련된 인증 심사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 하는 형이에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 형이고 저한테 굉장히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던 형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만에 만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형이 또 살아왔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 소개를 한번 해줘. 그 나는 이제 ISO 심사원이지. 근데 ISO라는 게 뭐야? 인터내셔널 스탠다이제이션 오거나이제이션. 원래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뭐 ISO에서 이제 거기 이제 주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우리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한다. 우리는 뭐 환경에 대한 경영 시스템을 한다. 뭐 안전보건 시스템을 한다. 그것도 많아. 자동차 쪽에는 또 다른 규격. 식품회사는 또 식품회사에 많은 다른 규격. 한 22년 차 하다 보니까는 심사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좀 많지. 전 세계를 막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초기에 한 20년 전에는 중국 쪽에 내가 1년에 한 20번 이상 다녔어. 근데 이제 중국의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 LG 쫓아서 이제 베트남, 그 외에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이제 가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같이 중국에 다니던 비즈니스가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원래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좀 농담이긴 하지만 대통령도 꿈이 있었고. 난 지금도 꿈이야. 아이 그래. 장군. 어. 뭐 어렸을 때 다 대부분이 그랬는데 진짜 내가 한 번은 화가가 꾸민 적이 있어. 화가. 사생대회라고 하잖아. 미술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런데 거기서 좀 상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상 받으니까 왜 우쭐해갖고 꿈이 뭐냐? 아 나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술가들 쓰는 그 빵꾸 모자라고 쓰잖아. 그런 거 쓰고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쨌든 좀 배고픈 뭐 그런 그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또 아닌가 보다.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상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잠깐 그 시기에? 기분이 업됐을 때 이제 그런 꿈. 형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그 직업하고도 관계되는데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 살아온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반장, 부반장들은 내가 줄곧 했어. 딱 못했던 게 고등학교 3년. 공부 안 했구나.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좀 학업을 해서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반장, 부반장 이렇게 선출적으로 하면은 좀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담임이 들어오더니 뭐 성적서를 보고 그런지 뭐라고 아무개 너 반장해라 그냥 지명을 해버리더라고. 선출이라는 개념이 없이. 근데 그때부터 고3 사이 한 3년 때까지는 반장, 부반장 이런 걸 못하고 그러면 너무 원리 원칙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찍히면 많지. 원리 원칙을 준수하지만은 그 내가 이렇게 뭐 할 사람 그러면 내가 먼저 져요. 아 진짜? 그럼 또 그거는 이제 완수를 했지. 대학교 때는 어땠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뭔가가 우리 시절에는 이제 통제돼. 그 시대 분위기도 그렇지만 대학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과대표도 내가 한번 하겠다. 그리고 뭐 학회장도 해보고 총학생회 총무부장도 했었어. 원래 형 전공이 뭐였어? 전자고. 전공을 전공해서 첫 직장은 어떤 데 간 거야? 영업사원을 했어. 강남이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측에서 돈벌이는 해야 되겠고 일종의 그 웹학원이라고 하는 그치. 어디 뭐 대기업의 뭐 영업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영업직 사업 모집합니다. 신문 광고 보고 와서 한 1년 정도를 했어. 그게 난 살아가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어. 아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영업을 하려면은 과감하게 대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상대한테 결국은 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전략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런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기업체를 하든 다른 모든 사업을 하든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성공한다. 그거는 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내 평생 직업은 아닐 것 같고 지도교수 찾아가서 수업 좀 시켜주세요. 그러다가 내 고등학교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사촌형 친구가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나를 이제 자기네 그 사촌형한테 추천을 한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와라.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내 대학 같이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우리 이제 지도교수하고도 알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전자 회사인데 내가 전공을 잘 공부도 안 했잖아. 들어가서부터 또 하나의 패자 부활전이 시작된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 보는데 뭘 하고 싶냐? 근데 내가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영업직이라도 좋고 생산직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품질 관리를 해보래. 품질 관리라는 건 대부분 생산 활동을 좀 해봤다거나 뭔가 제품에 대해서 특성을 안다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보통 하는 분야인데 그럼 저는 이제 모릅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밑에 직원도 있고 뭐 나보다 윗사람들도 있고 딱 시험해보면 알잖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때부터 대학 4년 다니는 공부는 나 혼자 거의 밤새도록 했어. 소니의 이제 모니터를 이제 완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걸 전부 다 내가 분해해서 기본적인 원리 또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불량 났던 데이터들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은 그 당시엔 좀 늦게 퇴근도 했지만 나는 걸 밤새다시피 하고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실력이 없다라든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했어야겠지. 그러면 그 ISO 인증심사위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내가 승진이 좀 빨랐어. 무슨 말인지 알아? 적이 많이 생겨. 근데 그 내부 조직에서는 사장님이 나랑 같은 대학 출신이야. 낙하사는 아니지만 또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제품 검사를 인스펙션하고 끝나면 이제 리포트를 들고
이제 사장실에 들어가요. 이 리포터 안에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딱 들어가면은 사장이 물어보지. 당신 생각은 어때?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다시 탐내고 다시 전수 검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빨리 컨테이너에 물건 싣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나름 내 일에 하고 또 소니 직원들도 이제 오다 보면 나한테 하는 얘기 당신은 이 회사 직원이라기보다 소니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대박. 근데 그렇다 이제 하다가 뭐 과장 달고 차장 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싫었어. 그냥 일에 대한 어떤 성과 뭐 이런 거보다 뭐 인정받거나 아니면 내가 또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사람들 아니면 또 타부서 그런 거에다 이제 부서장끼리 서로 말려. 그러다가 이제 IS 우리 회사가 심사를 봤는데 어우 저런 직업이 있나 하고 그냥 놀랬어. 심사를 딱 받고 나서 거기 이제 쫓아가서 나도 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사람도 8개월 동안 나를 이제 지켜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게 한 지금 22년 차예요. 일의 만족도는 어때? 뭐든지 새로운 걸 결정할 때는 쉽지는 않은데 나는 이 일을 갖다가 딱 결심을 하기 잘했다는 거는 나한테 뭐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맞는 것 같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전에 상업통상 자원부 장관상 받았잖아. 아 형? 우수 심사원으로. 대박. 이 일을 선택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첫째는 기업이나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전공이라고 하면 산업공학인데 대학교 졸업했다 해서 바로 이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 경험이 있어야지만 두 번째는 이걸 돈 벌기 위한 직업이라고 막 하지 말고 기업하고 뭔가 본인 자신이 좀 친화적인 게 있어야지만 돼. 본인이 그런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하는 심사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심사원 자격만 따서 하다 보면 이제 기업체 가서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또 모르면은 잘못된 정보를 기업에다가 제공도 할 수 있고 5년 이상 2년 이상? 그래도 가장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좀 경험치를 알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장관상을 받았잖아. 그 비결이 뭐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 심사를 못 가고 우리는 이제 해외 기업도 많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아이디어를 원격 심사를 한번 하자. 그럼 이제 우리 감독기관한테 이제 내가 제안을 해봤고, 근데 누구도 안 해봤던 일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영상통화 국제간에도 뭐 화상통화로 하지 않느냐, 그런 심사 자료나 데이터들은 이메일이나 받고 영상통화로 한번 합시다.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반대가 좀 열심히 했어. 내가 당면한 문제 아니면 상대가 사실 찬성을 바로 안 해. 그리고 감독기관 자체도 이제 정부 관할 쪽에 있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을 걸려서 한번 내가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코로나가 예전에 한두 달 뒤에는 끝날 줄 알았지.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아마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거다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해서 이제 전부 다 그게 이제 커진 거지. 뭐 ISO 뭐 협회 같은 거 있어? 인증협회 뭐 이런 거? 심사원 협회 뭐 이런 거? 인증기관. 심사원 협회 뭐 이런 거 없나? 형이 이 정도 했으면 형이 회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개인적으로 뭐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개인적인 친목 뭐 형식이고 인증기관이 있고 또 기술표준원 감독기관이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최상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형 자녀들 있잖아.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요즘 같아서는 애들이 나한테 또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래? 자기 나름대로 소실껏 그냥 즐기면서 자기 일에 책임 있는 거 다 하면서 나는 계속 강조하는 게 패자 부활전에 항상 준비를 해라. 준비된 상태에서가 그게 가능한 거지. 플랜 2라는 게 있잖아. 플랜 2를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라게 한번 좀 가져봐라. 죽었을 때 형이 어떤 사람을 죽었고 싶어? 묘비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인생이 열심히 살고 갔다. 아 그게 멋있지. 누군가는 그러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한 거는 성공을 못한 거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가 뭔가가 여운이 있는. 하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다. 하여튼 멋있다. 내가 유튜버다 그럴 거야. 되게 민망한 걸 한번 할 거야. 내 동생 모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해주면 돼. 모세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많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모세입니다. 지라 그러더라. 우리 만날 친구는 저랑은 정말 인연이 많은 친구예요.
저랑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고요. 일식 쪽 총괄했던, 그리고 우리 또 주방장도 했었고요. 이번에 새로 초밥집을 오픈을 했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초밥을 가장 맛있게, 가장 잘 만드는 친구고요. 그리고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서도 초밥 달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참고로 여기 간판 보이다시피 인철학 초밥이라고 있고요. 8월 6일날 오픈했네요. 메뉴 보시면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8월 14일까지도 오픈 이벤트 하고 있고요. 예,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점심 특선 9,900원. 네, 형이죠. 형이랑 술 한잔 먹을 겁니다. 안주 이거에다 먹을 거예요. 먹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뭐 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네, 네. 금도부터 앉아야지.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라니까 만날 시간도 없네. 네. 형 그냥 이게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술 한잔 얘기하는 거니까. 형 어릴 때 꿈이 뭐였어? 꿈은 여러 가지 있었지. 원래는 뭐냐 초밥을 지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공부만 잘했으면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꿈이었어도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형 그럼 학창 시절 있잖아.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 조용했지. 집안 자체가 뭐냐 교회가 아니고 고1 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했지. 왜 삐뚤어지게 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도 먹어보고.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삐뚤어졌다가 어. 일본을 가게 된 계기가 뭐야?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거든.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직장이 없어. 일본이라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초밥집 생각도 없었고 처음에는 그걸 했어. 빠찡코 친척분들이 빠찡코 사업을 많이 해. 옛날에는 앞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이라샤 하는 게 있어. 이제 손님들 부대기 띄우는 거였어. 그거 한 1년 하다가 처음에는 뭐냐 불고기 집을 갈 건지 일식을 배울 건지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불고기는 우리 한국 거잖아. 이왕 일본까지 왔는데 초밥 배워보자. 근데 내가 생각하면 자칫 잘못했어. 차라리 그냥 야끼니쿠를 배웠어야 됐어. 그리고 그때는 또 한국 뭐냐 88대라서 스카웃이 되게 들어와서 호텔이나 호텔에서 야끼니쿠를 맡을 사람이 전혀 없었어. 제 아는 야끼니쿠 선배가 한국 호텔을 많이 왔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있어. 그 친척분 중에서 저희님 15개 정도 초밥집. 거기다가 제일 밑에 여준 거지. 근데 원래 초밥 배우려면 뭐 맨 처음에 뭐밥 짓는데 몇 년 뭐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하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한국 애들 보니까 일본이 1년 걸리는 거 한국 애들은 한 달이면 끝나더라고. 그 정도로 빨라. 이게 회전력이 빠르고. 형도 그러면 1년 걸리고 한 달 했으면 12년 걸리고 1년을 배운 거네? 27살 때 점장 맡았지. 6년 만에 일본에서도 그 무슨 프로에 나갔던 거 그때? 먹방대회하고 이제 일본의 해전초밥 전국대회가 있어. 그 전국대회에서 이제 1등 했잖아. 1등 했지. 일본은 잡지가 많아. 잡지, 매스컴, 촬영팀들 보고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나갔지. 그 시절에는 잡지는 내가 올 일이야 다. 한국에 온 거는 오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미쳤다니까. 근데 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도 스폰서를 정확하게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사인을 잘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안도 완전히 끝나버렸고 안 그랬으면 그냥 가게를 그때 초밥집을 하나 차리려 했거든. 또 친척집도 이제 망해버렸어. 울고야가. 그게 한국 돈 한 1,000억짜리인데 빠진고야가 끝나버렸다.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 왜냐면은 한국 사회가 웃기더라고. 한 번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딱 끝냈어.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걸 오픈한 거야. 나는 형 초밥이 왜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나 옛날에 같이 일할 때는 사실 모르잖아. 그 세가리다리 심사할 때 그 심사위원 하던 애 중에서 일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한 거야. 저분은 내가 심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심사하러 온 게 자기보다 위로 어떻게 심사를 하냐고 그 말을 옆에서 다 들은 거야.
지금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 손님 같은 걸 잘 맞는 사람이 없다라고 난 자부를 해. 만약에 일 배우고 싶다거나 찾아온 애가 있다. 받아줄 거야? 그럼 받아줘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이 엄청 높아요. 요 10년 사이에 젊은 40대들이 일본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엄청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일식 요리사 이 일을 선택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한마디 얘기하겠다. 어. 잘 생각하고 진짜 죽을 똥, 말 똥, 아니면은 하지 마. 힘들어. 이게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 다 일식업 하려면 굳은 각오를 해야 되겠네. 지금 내 생각 같으면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느꼈던 점. 근데 돈 많이 벌었지. 일본에서 한국 놈이 점장했잖아. 27살부터 40살까지 점장했어. 13년을 점장했지. 내가 대빵이야. 좋았지. 월급이 한 달 월급이 900만 원 정도. 그 바빴어. 10년만 돌아간다면 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돈 좀 모아라. 돈도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없어. 형 여기서 10년 후에 철학이 지금 형한테 무슨 얘기할 것 같아? 10년의 철학이는 철학이는 이 가게를 중심으로 공부했어. 기억 안 나? 옛날에 푸드파이터 여자애랑 창가 방패. 아니 근데 그것도 초밥 짓는 다이가 없다. 요만한 다이에 올라서 찍은 거야. 스피드도 낼 수도 없고 나는 움직이면서 초밥을 짓는 사람인데 발을 댈 데가 없어. 먹는 애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아니, 애더라.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가게에서 그 초밥대 그 예선전을 우리 팀이 했거든. 30조씩. 그때 돈 많이 벌었지. 엄청난 지원자가 왔는데 의사, 간호사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와 먹다가 막 쓰러지고 1차전 끝나고 4접시를 엮고 물 한 번 마시더라고. 여기서 그냥 나는 처음부터 질 줄 알았어. 그냥 촬영이니까 촬영이나 하자고 같이. 아니면 일본을 다시 가고 싶은 거야. 있지. 일본에 지금 뭐냐 딸도 있고 하니까. 딸이 지금 뭐냐 간호사 됐어. 얘네. 엄마하고 딸. 지금 현재 모습. 지금 현재 모습이야. 형 딸한테 해주고 싶은 거. 아이짱, 아이시대요. 나도 우리 애니 좋아해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에. 이게 장사하는 거는 실력은 30분, 돈이 30, 40%는 위치하고 그 인터넷. 형 있잖아. 만약에 죽은 다음에 누가 묘비를 만들어줘. 거기 어떤 말이 썼으면 좋겠어? 우리는 초밥 준 사람이면은 서시 인생하고. 와. 그게 멋있잖아. 서시 인생. 형은 그러면 결론은 초밥의 인생 건 사람이네. 내가 이거를 40년 했지. 30년 하고. 근데 뭘 바꿔? 해야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요새 오마카세처럼 전문적으로 배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먹어봤는데 잘하더라고. 그런 친구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차리는 게 있어? 그건 아니야. 내가 캐주얼인데 먹어봤거든? 그러기야. 그런 친구들은 좀 자제해주면 좋겠어. 장사도 물론 좋지만은 일단 손님을 생각해야 돼. 초밥은 손님이 200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형 나는 한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다. 진짜? 의식하는 사람들이 만들 지키면서 정말 이래야 된다는 거. 맞아. 누구나 다른 게 있어. 시작할까? 네. 여기 뭐 없는 거야? 아 여기 봐도 되고. 내 동생 유튜브, 모세 유튜브? 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공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친구는 이 친구도 저랑 전에 같이 일했던 제 동료고요. 지난번에 만났던 초밥다리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도 생활의 달인에 나왔어요. 스파게티 정말 잘하고요. 양식 쪽 굉장히 유명한 친구고 잘하고.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본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럼 나 지금 이제 이 친구 가게 앞인데요. 가게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서 갈게요. 제 친구입니다. 안녕, 태훈아. 어색해. 태훈아. 네. 형 맛있는 거 해줘야 된다. 어? 불 같은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너 소개. 뭐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으니까 밑바닥부터 이제 위에까지 해서 전체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저희 가게를 레스토랑 요번에 그러니까 근데 요리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너 태훈아 어릴 때 꿈이 뭐였냐? 어릴 때 꿈이야 막 진짜 별게 다 있었죠. 근데 정말 요리는 할 줄 몰랐어. 어떤 꿈이었었는데? 다들 뭐 선생님 되고 의사 되고 정말 요리는 할 줄 몰랐는데 요리를 그러면 하게 된 네가 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생각한 게 음식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을 한다면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는데 일이 없어서 굶어 죽진 않겠다. 제가 요리를 했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19살 제가 제빵을 다니다가 재미를 붙였죠. 공부보다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학교보다는 학원 가는 게 재밌어요. 같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재밌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첫 직장이 어디였어? 옛날에는 개인이 하는 제과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생각났는데 케이크하우스 엠마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케이크하우스 엠마에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일을 했었죠. 9년도에 그때 제가 제빵을 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빵 만들러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는 너무 재미는 있었는데 현실은 다른 거야. 학원 다닐 땐 재밌었지. 현실은 힘들고 그냥 특히 제가 작품이 많이 힘들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하려고 군대 가서 사회에서 뭐 하고 왔니? 저는 그냥 뭐 안 했다고 그냥 학원 다니고 뭐 학생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마지막에 치사병으로 가더라고요. 치사병을 갔는데 또 하필이면 육군을 연속 치사병. 식수 인원이 3,500명이야. 거기서 밥을 하려면 그건 밥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수영장 같은 데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막 씻는데 12명이 그거를 쌀을 같이 씻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양파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요리기보다는 노동을 배운 것 같아요. 요리는 노동이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양식장을 들어갔죠. 아 거기서 뭐 배우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때 어렸을 때 막내니까 주방장이 소스를 만들어요. 다 불러가지고 맛 봐봐 이거는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나만 안 불러. 나는 막내니까 저기 구석에서 박스 접고 캔 따고 소스 접고 나는 아직 맛볼 단계가 아닌 거죠. 그때 좀 서러워. 거기서 이겨먹어야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났죠. 형이랑 네. 데뷔주라에서 데뷔주라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 그때 너 생활에 달인했잖아. 나오면서 왜 써먹을 생각을 안 했어? 그걸 안 써먹었어 별로? 달인이요? 안 써먹었죠. 왜? 전문적인 요리가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잔재주는 많은데 그 메뉴 하나하나의 깊이가 얕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세워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뭐 여러 군데를 이제 일을 하다가 캐나다 가서 요리를 배우고 아시안 식당에서 일을 한 거죠. 아, 아시안 식당에서? 네, 서양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아시안 음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갈 때 생각했던 건 가면 좀 영어 좀 공부하겠지. 일하느라 바빠요. 영어는 뭐 그런 거. 뭐 일은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게 한국의 공기가 좋아요. 제가 캐나다 와서 2년 있다 왔는데 비가 축축하게 오는 그 습도 있죠.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 좋아요. 네. 요리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 왜 안 해요? 네.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중간에는 했었는데 중간에는 매년 했죠. 이게 내 길인가? 거의 맨날 고민을 안 한다며. 이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어딘가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쭉 간다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딴 데 간들 뭐 하겠어요. 이제 알 것 같고 그러니까 하자고 딱 마음을 먹고 다음날부터 틀려지더라고요. 여기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 뭐 그런 건 없어? 보람을 느끼는 거는 항상 제가 나간 접시를 싹싹 비우고 가셨어요. 보람을 느껴요. 지금 요리를 이제 시작하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지 마. 네 딸이 만약에 네 애기가 요리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시킬 거예요. 걔 죽어도 하겠다. 주보다 할 거면은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겠지만 요리를 할 거면은 힘들어야 돼. 안 힘들면은 나중에 무너져. 우선 첫째 요리를 사랑해야 돼. 옛날엔 못 모르고 그냥 막 부딪혀가면서 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랑해요.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지난 사람은 계속 이 생각들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뭐 구성을 잘 갖출까?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라면은 저는 정말 사랑할 각오 아니면 시작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튼튼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박스로에 들어온 것들을 담아서 냉동시킨 걸 해동하고 이 이쁜 요리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게 노가다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뭐. 10년 전 너랑 나랑 같이 있을 때야. 10년 전이면 10년 전으로 네가 돌아간다면 10년 전에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너가?
그때 좀 더 요리 사랑해서 공부 좀 했었으면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는 했는데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한 그 심층적인 공부를 안 했었어. 그때 더 했었으면은 이 요리라는 걸 마주하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럽지 않고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 네가 만약에 지금의 너한테 온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술 먹지 말고 체력 관리 좀 해라. 10년 후에 너가 저는 와서 오면은 야,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야 너 여기 고생기는. 네가 요리를 좀 하는데 네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같이 요리하는 친구들 많잖아. 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해? 성공은 아직 안 한 거는 확실한 거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약간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가게도 돌봐야 되는데 요리하는 사람이든 자영업자들이든 제일 힘들어하는 건 이제 사람 문제죠. 그런 것들만 받쳐준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거죠. 뭐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100살이 넘었어, 죽었어. 어떤 사람을 일단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열정적인 사람. 솔직히 착하고 뭐 나쁘고 이거는 뭐 사람이라는 게 다 선악이 있듯이 그걸 다 떠나서 열정적인 사람. 묘비명을 적을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솔직히 말하고 저는 와이프한테 감사하거든요. 와이프 고마워. 왜냐면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되게 좋은 생각도 갖고 긍정적으로 이제는 제가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달적으로나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이 친구 없었으면 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60년 후에도 그 말을 할 정도로 아 멋있다. 저 와이프한테 감사합니다. 아 와이프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야. 네, 저희 형님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어색해. 거기까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모세입니다. 요즘 뭐그 강철 부대 그런 거 인기 많았잖아요. 제가 오늘 만날 친구는 좀 그거와 연관이 있는 친구입니다. 전에 그 뭐랄까 우리나라 그 경호 국제 경호협회 회장인가 그리고 이제 용병협회 회장 요르단이나 뭐 이디오피아 나가가지고 군인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친구예요. 남자다운 친구죠. 오늘 만나서 또 이런저런 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눠보고 제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용 회장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직업적인 이야기보다는 경남 진해 출신의 애아빠의 둘을 키우고 있는 예전에는 이제 성악가 조모씨의 보디가드로 제 이름 대신 많이 불렸었고 경호 업만 22년째 하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 나도 궁금해서 그런데 용병협회라는 게 어떤 일 하는 데야? 군인과 용병의 차이점은 뭐냐면 군인들은 그 국가에 소속이 돼서 전쟁에 임하는 병력들 얘기를 하고 용병들은 뭐냐면 매스컴에서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집단으로 표현되는데 국가가 정규군 이외에 전쟁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있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도 도시 재건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질서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을 용병이라고 하는 거죠. 사선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고 이런 용병들은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 안전하게 그들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시설 경비 그런 용병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의 인원들도 프랑스 웨이 부대를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해외 PMC도 또 있어요. 직접 전쟁도 하는 거네? 나가 그런 직업도 있겠네? 전쟁을 겪은 친구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특전사 출신이나 해병대 특수제대 출신들도 해외 PMC 소속으로 해서 용병으로 근무를 좀 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비의 한 40%를 차지해요. PMC의 예산이 중앙일보 이면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지만 민간 군사기업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용병들이 하는 일들은 첩보 수집이나 경찰, 무기 관련된 그 일 이외에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업무
그런 게 많고, 민간에서는 해적 대치라든지 해상 경우도 있고, 가선단체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난민도 보호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를 일반 군대나 나라에 두는 게 아니라 용병은 뭐냐면 민간군사기업, 지금 현재는 군사 보안 회사라고 해요. 그 보안 회사에서 물리적인 경우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용병이라고 하는 거고.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어릴 때는 예. 만화 영화에 미쳐있다 보니까 태권브이를 조종하고 싶었어요. 태권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태권브이 안에서 날차기하고 날라차기하고 이런 정말 신기한 게 그게 현재 현실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로봇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꿈을 많이 꿨죠. 나는 무조건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 꿈이 과학자가 된 거예요.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 군대는 해병대 그 중에 이제 기습특공대대라고 백령도에 있는 63대대 그러면 이사단? 6여단 부대 이러면 흑룡부대. 창시초는 없겠어. 중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은 해가 따로 없었어요. 호전적인 친구들도 나와 아주 잘 지냈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저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학교 친구하고 뭐 절대로 싸움 한번 해본 적은 없고 지금 그러면 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춤에 미쳤어. 춤. 나름대로 내가 제일 잘 춘다고 생각했어요. 또라이지 가을에 하는 오픈하우스라는 축제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다 와 그걸 구경하러. 그걸 위해서 제가 7명을 짜가지고 그 몸치들을 데리고 안무를 짜고 춤을 가르쳐주고 음악 리믹스를 직접 집에서 그 집에서 그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군인인 아버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 후에 자율관광대 봉사를 했는데 같이 봉사하는 뭐 친구분이 일하는 돼지고기 회사가 있어요. 5살부터 가공 수출까지 하는 식품 회사였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면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그때는 춤추면 완전히 양아치 취급받았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축협이 있었어요. 축협. 현금인척에서 어떤 아줌마가 돈을 뽑아서 나오다가 양아치들한테 돈을 뜯긴 거야. 완전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 버스를 기다리는데 40분 동안 안 오지? 한 놈은 걸리라고.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 근데 딱 걸린 거야. 그 오토바이 딱 시동 거는 거를 그대로 사정없이 박살을 내고 떡을 만들었어. 그 돈을 갖다 드리고 아줌마 우니까 그 딸내미 시집 보내는 돈인데 연행이 같이 된 거야. 나도 했으니까. 그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 딸하고 옆에 있던 사람하고 3명이서 내 알리바이를 써주니까 나도 금방도 조치된 거지. 근데 아줌마 덕분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공모가 잘 됐어. 그 소장님이 나한테 뭐 하냐고 얘기했는데 아르바이트 한다. 학비 벌려고 기특해 보니까 그러다가 모든 그 기회는 악연과 이런 걸로 다 돌아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인생에서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했던 부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나는 도와왔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까.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는데 자기 조카래 뭐 경호 대표고 무슨 경호협회 지부장. 와 정말 멋있네. 금박에 그때 내가 삐삐하고 시티폰 쓸 때인데 번호가 딱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디가드 적혀있지 경호 적혀있지 막 놀러 한번 가보래 얘기해놓겠잖아. 놀러 갔는데 얘기 들었다면서 이제 막 내 얘기를 또 막 파출 소장님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경호는 해놓을 생각 없다고. 일을 할 생각은 놀러오라 해서 놀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밥을 사주고 줄 사주고 끝까지 와서 용돈도 주고 하면서 어린 마음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얼떨결에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이력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생으로 함께 하기로 했지. 그게 그럼 발을 담그게 된 그게 계기? 첫 계기. 만족도는 어때? 이 일에 대한 만족도는 최강이죠. 너무 행복해 이 일이? 시큐리티의 리더로서 이 업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침체된 경비 시장이 보안 시장을 글로벌화 시키는데 내가 모험을 하면서 앞장서고 있는 단계고 글로벌 시큐리티 그룹의 의장으로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우리 클라이언트나 파트너들을 돕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컨설팅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다. 보람된 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적인 소프라노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비성숙했던 내 마인드가 이 사람을 경호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글로벌 마인드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군대만 경호한 거 아니야? 해외까지 경호한 거야? 해외 일정은 이제 테러 첩보라든지 어떤 동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가 공문을 보내면 이탈리아 지부, 벨기에,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부장들이 조건 없이 공무 용역비 한 푼 받지 않고 협조를 해줬어. 또 하나 또 잘했던 건 뭐냐? 노조 현장 알아요? 노조인지 알지? 노조가 얼마나 살벌했냐면 진짜 사람이 죽어 나갈 정도로 정말 너무 험악했어. 전쟁이었어, 전쟁. 그때 철수의 이름으로 수백 명의 노조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너무 위험하지. 우리 요원들도 많이 다쳤고. 근데 그때 그 책임자들은 처음에 막 죽이니 살리니 해도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인사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용역 깡패가 아닙니다. 당신들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시설 경비 겸 회사의 임원들도 보호를 하러 오지만 시위대를 막 진압하고 그치, 그건 양아치입니다. 테러복에 해병대라는 이걸 알았잖아. 넌 몇 끼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선배님인데 선배님 저희 요원들 보시면 다 20대 초반 뽀송뽀송한 애들이 난 그때 조장했어. 조장. 학비라도 좀 벌어보려고 일하고 있는데 병 맞아가면서 막 방목 쇠파이프 이런 거 그거 진짜 말이 됩니까? 우리는 노조원들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켜야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지 깡패짓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에 당신들은 직원 아닙니까? 임직원들이고 나는 이제 성인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안 다치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쓰는 합디다. 그 말 하나로 살벌했던 범위가 싹 사라져버렸어. 그냥 석 달 동안 편하게 일을 했어. 한 추운 날 밤에 나 야간초 있어. 손 시려울까봐 그분 사모님이 밤에 컵라면하고 따뜻한 차 끓여가지고 그거하고 족발 거기다가 장갑까지 딱 그걸 갖다 주는 거야. 그 다음날 그 집회할 때 딴 데서 족구도 한판 하고 그렇게 이제 분쟁을 분재시키고 파핑케 하는 거 그때마다 나는 쾌감을 느꼈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야? 나는 사람 장사를 하는 거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그만큼 정말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경원이 되려면 최소한 너는 이 정도에 각오하고 와야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얘기.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이좋던 동료들이 또 등을 지고 살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서 경호원으로서 평생 살아갈 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나는 이런 능력 하나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로 산다면 경호원으로서의 그 마인드를 사회에서 쓰임새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호원이 뭐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이런 거보다 진짜 경호원이 가져야 될 이 마인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돼. 그런 자세만 되어 있으면 신체 능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한 70% 이상은 타고남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냐 사람을 제대로 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내 이름을 포함해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건데 경호원이 정말 되고 싶으면 진용이 너를 검색해서 찾아봐라. 또 지금 훌륭한 경호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나도 소개를 하고 싶고 항상 지금 그렇게 해왔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마디만 해주면 돼. 내 인생 내 맘대로 이 단어처럼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살되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그걸 안 해도 여러분들이 누르실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오프닝 할게요. 제가 오늘 만날 친구는 저랑 꽤 많이 오래됐고 전에 이제 여성 기자협회 쪽 회장도 하고 얼마 전에 새로 사업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죠. 이제 따라온 얘기라든지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여러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2PL의 최정범 대표입니다. MCN 회사도 창업을 했고 신문 기자로도 또 칼럼니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창업이라든가 또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이름도 참 남자 이름 같아서 어릴 때 혹시 부모님이 정범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었나? 상영 최씨예요.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오셨대요. 그래서 친척 어르신들이 많이 없는데 저한테 학료를 넘겨주셨어요. 학료. 보통 남자들이 학료를 받고 여자들은 학료를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집은
저랑 여동생은 범자 학렬이고 남동생은 학렬이 없어요. 결혼하면 그 이름 빼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버리면 저 애가 내 새끼인지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학렬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범, 여동생 이름은 뭐뭐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릴 때 이름 때문에 막 네. 스트레스 안 받았어? 아니 좋았어요. 여자친구들은 내가 남자 이름이니까 남자친구인 척 자기 이렇게 밀당하는 남자애들한테 이런 걸 좀 써먹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하거나 뭐 나하고 뭘 해도 그냥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있어요. 전국에서 최정범의 여자는 저 하나예요.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어릴 때 꿈이 있었어? 어릴 때는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대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법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이과는 아니잖아요. 문과가 아닌 이과로 가게 되면서 그 꿈을 접었는데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공부는 했어요. 제가 다 나중에 크고 제가 일하는 도중에 신문사를 차리면서 아무래도 신문사 대표가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방송대, 법대를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서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대학을 2개 다닌 거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대학원에 뭐 석살, 박살 넘치잖아요. 저는 그냥 학교만 2개 다녔어요. 학창 시절 있잖아.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 정의로운, 쓸데없이 정의로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정의로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기자를 하게 된 계기는 뭐야? 사실 기자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IT 회사에 있었어요. IT 회사에 있었고 첫 직장은? 네, IT 회사에 있다가 좀 제가 큰 사고를 당하고 2, 3년의 어떤 휴직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서 활동을 하다가 기자가 된 거죠. 그 일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어? 재미는 있었죠. 제가 했던 게 처음에는 엑스포뉴스라는 현장에서 취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전시회장. 그때 제가 대학생 기자단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 해보니까 어때? 힘들었어? 저는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언론고시를 본다거나 대기업 기자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하는 기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편하게 기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되게 즐거웠었어요. 대학생들 기자를 제가 뽑고 운영하고 막 이러면서 전시회장에서 취재하고 제가 또 기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MCM 얘기했잖아. 그럼 그 일은 갑자기 또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제가 이제 서울시랑 전시회를 3번을 했어요. 하면서도 계속 기획을 했는데 저희 전시회를 붐업을 시키고 마케팅 활성화를 하려고 셀럽들, 지금 인플루언서죠.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의 콘텐츠, 그런 친구들을 기획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이 되니까 더욱더 그게 좀 절실해져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자신은 있어? 의식한 자신감? 인생에 좀 나름대로 걸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어? 용감하라.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데 용감하라.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데 용감하고 자기를 숨기는데 용감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용감하지 자기 얘기, 자기의 진실, 자기가 모르는 거를 솔직히 말하는데 용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용감하게 말을 했을 때 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네, 돌아오고 싶지 않아. 지금 행복하다가 아니야. 절대 지금 넉넉하고 행복하고 뭐. 근데 나는 그때 가도 그 선택을 할 거고 그들과 함께 그걸 내 거를 잠깐 포기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아. 10번을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의미가 없어 나는. 아니 되게 유치한 질문이야 이거는. 네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최고의 권력자야. 바꾸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거? 뻑뻑. 네 말 한마디 바꿀 수 있다니까? 아 진짜? 뻑뻑할 것 같은데. 바꾸고 싶은 거 그럼? 생각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봐. 오빠 뭘 받고 싶어? 전 세계 말을 통일시켜버릴 거야. 한국말로. 전 세계 모든 왜, 나라에서 왜? 최고의 권력자다. 외국하기 싫어서. 우리나라를 가장 힘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 표준어가 되게끔. 그래 나도 그런 소원 하나 빌게. 너보다 세상을 먼저 사신 분들 하고 싶은 말. 항상 하고 싶은 말 있었어. 뭐? 나 때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누구 알아?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막상 해보면 몰라. 그리고 알아도 별로 관심 없어. 나 때는 괜찮아. 그거는 경험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건 경험치니까. 근데 나 누구 알아는 나 별로 원치 않아.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못했던 게 뭐냐면
반짝반짝하게 연애를 한번 해봐. 반짝반짝하게 일을 한번 해봐. 이런 말들을 하잖아. 나는 연애하고 일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프로들의 세계는 그렇다면서 연애도 막 멋지게 하고 일도 막 멋지게 하고 왜 그걸 못했지? 그럼 젊은 친구들한테 한다면 멋진 연애를 해봐라. 일을 하면서도 연애를 할 수 있거든. 지금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아프다가 연약하게 살았지만 내 몸이 기증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한테나 내 주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멋지게 살다 갔으려니 내 몸을 기증하겠다. 나를 좋은데 써달라. 뭐라도 남길 게 있다면 다 있는 순간에 고마웠다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몸을 어딘가에 좀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써짐이 됐으면 좋겠다. 한 번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게 없을 것 같아 살면서. 그거는 하나 얘기하고 싶더라고. 고마웠다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나는 물어볼 때 묘비명도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 멋있는 말을 듣고 싶거나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세계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건데. 나는 미련이 없어. 근데 만약에 묘비명을 쓴다면 어떤 말을 쓰고 싶어? 안 쓰고 싶다니까. 안 쓰고 싶어? 왜냐면 한동안 막 또 죽었을 때 그때 생각나? 그때 연예인들 막 죽었잖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죽고 한 1, 2년 사이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삶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터지는 바람 속에 그냥 그렇게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고 앞으로 네가 하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오빠가 도와줘야 돼. 아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홍문세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홍모세입니다. 오늘 또 제가 만나는 형은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도 제일 좋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치료한다 그러나 한번 보려고 저 영상 팀장이랑 같이 방문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내 인생 내 맘대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유튜버 홍모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왔는데 건강상식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도 많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또 병원 가기도 겁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집에서 이제 갑자기 어디가 찌뿌둥하거나 그럴 때 좀 풀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서. 어제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약간 어지럽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주로 하는 것이 두개골 치료니까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이 뒤에를 만지면 이게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간데 양손을 눌러서 누르면은 더 아픈 데가 있어. 가령 오른쪽이 더 아프다. 그러면은 왼손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여기가 아파. 내쉬고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어. 근데 그거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두개골이 있는데 이 뒤에 경추 부분이 있어요. 경추가 7개인데 제 1번 경추가 이게 투체가 없어서 막 움직이거든요. 아까 오른쪽이 더 아플 때 오른쪽이 틀어진 부분이고 왼쪽이 더 아픈 건 왼쪽이 이게 틀어진 부분이에요. 눌러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을 써서 제자리를 닿게 만드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동맥이 추골동맥이 있어요. 압박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추골동맥? 네, 추골동맥. 뇌로 혈액이 잘 올라가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 있거나 이럴 때? 그렇지. 뇌를 보호해주는 게 두개골. 이걸 두개골 또 싸고 있는 게 막이 있잖아요. 이 막이 긴장된 것이 신경성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다 그 소리입니다. 내과나 신경과 가면은 신경성입니다. 이게 전부 두개골이 둘러싸이는 막이 긴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뒤통수의 이쪽 부분을 문질러 준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 부분이 풀어집니다. 여기에 풀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져. 그래서 여기를 돌려줘도 풀리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여기 그리고 아까 여기 백회. 여기를 여기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주면은 숨을 들이쉬면 이게 벌어졌다 닫혔다. 숨을 들이쉬었을 때 이 수처가 공합선이 열리고 내쉬면은 닫히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잘 돼야 어떻게 열렸다 닫혔다 모양이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잤는데 며칠 동안 고생한 사람을 목 잘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거 뭐 이 목 여기를 목 근육을 만져주면 돼. 이렇게 문지르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어. 아 고기를? 그렇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 아 그냥 그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해도 여기에 팽팽하거든. 이 목이 아픈 사람은 여기 팽팽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여기 팽팽하다고. 그냥 이렇게만 풀어도 앵간한 거는 정상화돼요. 팔이자 팔이 되게 아파. 근데 이틀 동안 아프다가 딱 안 아파지더라고 팔이. 안 아파지다가 일주일 지났거든? 그때부터 지금 요즘 팔이 아파. 우리 딸도 팔 아팠는데 내가 그 두개골 치료해갖고 안 아프고 만져서 일을 많이 해서 뭐 뒷목이 아프달지 이런 거 마사지 푸는 방법과 좀 틀려요. 저는 근막을 풀어준다 생각해요. 생기다 보니까 많은 또. 환자 여자분들이 와서 어머나 제가 팔자주름이 없었습니다 해서 와서 얘기를 한다고. 팔자주름은 여기에 이 앞에 상악 부분에 여기 이천장에 여기가 깊어서 눌러서 펴주면 팔자주름이 없어지. 형 노하우가 방출되는 거 아니야? 아, 상관없어. 내가 얘기하는 치료법을 많은 사람이 습득을 해서 많은 환자한테 해주면 좋은 거지. 이렇게 만져줘도 여러 군데 만질 필요가 없어. 만져주면은 허리도 좋아질 수 있고 어깨, 이상하다 뭐 이런다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니까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하지 않은 상황이 나면은 기본적인 신치료나 물리치료만 받아도 대부분 병은 다 좋아지고 있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냐 짧게 치료하냐의 관건이지 우리가 병이 났을 때 한 가지 치료 갖고 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 종합적으로 치료해. 전립선 자궁 나중에 추자 이런 반응증 여기에 이런 부분을 문질러줘도 숙제를 나는 줄 것이야. 뭐냐면은 이제 형은 내 유튜브에 건강을 책임지는 패널로서 이제 전문가로서 계속 출연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쉽게 계속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줘야 돼. 온 김에 오늘 영상 우리 팀장 왔으니까 영상 팀장 형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해줘. 다시 일어서서 아까 그렇지? 아까 어디다가 맞은 거예요? 저? 비밀이야. 여기 이제 목 근육에 뭉친 거, 맹친 걸 풀어준 거지. 내 인생 내 맘대로 모세 유튜브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모대입니다. 오늘은 제 옛날 직장 동료 한참 됐어요. 16, 7년 된 거 같네요. 그때 굉장히 파릇파릇한 친구였고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친구. 그리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능력도 좋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준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저는 우리 홍모세 유튜버님의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또 형님, 저기 인싸맨이라고 불리고 있는 남자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형님. 야 어릴 때 꿈이 뭐였냐 원래?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그러니까 그때는 빨간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식당을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아니었나. 그게 꿈이었어요. 피부왕이 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또 완전 어린 시절 때 갖고 있던 꿈이니까. 하긴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피구왕이 뚱뚱한 인기가 좋았었지. 네, 세대 차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내 옛날에 너 처음 만났을 때는 다른 일 했었잖아. 현대자동차의 김현대로 활동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94대를 팔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 동네에 돈가 보인 거예요. 그때 뭔가 느껴지는 그 파도.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보고 매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 슈퍼바이저를 모집을 한다. 근데 경력직을 모집을 한다. 이제 그걸 보고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도 이제 자동차 영업도 제가 막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도 그냥 50만 원 주면 다 이름만 바꿔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200만 원 들여가지고 김현대닷컴이라고 또 막 제가 디자인하고 레이아웃한 홈페이지 만들고 오버추어라고 광고도 한번 돌려보고 해다가 거의 궤도에 오른 시점이었는데 채용 공고를 보고 과감하게 또 결심을 했죠. 그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홍대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 너의 프랜차이즈의 시작을 인물이 있다면.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제 운 좋게 다양한 경험하고 또 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을 놓고 이 얘기, 프랜차이즈 얘기하기 힘들죠. 2006년 그 이사님 임원방에서 계속 부르셔서 마주 앉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현아, 우리 회사는 너한테 모험을 하는 거야. 너 내가 우리 회사에서 책정한 최저 월급을 줄 거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직영점 가서 몇 달 동안 일해야 돼. 언제 복귀할지 몰라. 할 수 있어?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앞에 계신 그 당시에 홍모세 이사님이셨죠.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 프랜차이즈 인생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잘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거를 내가 생각했는데 내 촉이라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 난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너 술 먹다가 약 하나 줬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잊어지지 않는데 형님 덕분에 개고생했죠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그 동원훈련을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날에 회사가 전체 회식을 했었습니다. 홍대에서. 홍모세 이사님께서 제가 거의 막내 시절이었는데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너 내일 훈련 간다며. 그래가지고 뭐 약을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갔다.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타이레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먹고 갔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비삐 와 첫날부터 강원도 가가지고 자는데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막 와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 남자들이 득실한 곳에서 국방의 의무의 연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경험을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받기 힘든데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요즘 사실은 안정적인 거 많이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15년이라는 경험이 외식에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창업이 아니라 외식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진짜 운이 좋아서 슈퍼바이저부터 뭐 영업기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푸드라는 회사에 사랑인 선생이라는 브랜드 이제 그 본부장 역할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는 김현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두려운 것도 많았죠. 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직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만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스티브 잡스 영상 보고 교육자료 보고 막 연습해보고 해서 하나하나씩 이런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면서 김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를 떠올리게 하고 또 직장 동료들끼리도 관계를 좋게 하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그냥 선한 그런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회들이 찾아왔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좀 운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떳떳하려고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매개체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갖고 있잖아요. 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업계 안에서 보면 뭐 서로 막 너도 전문가 나도 전문가 막 업계 안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대중적인 인식에서는 프랜차이즈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여러 채널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메인 허브는 이 프랜차이즈 안에서 되게 좋은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가맹본부인데 숨겨져 있는 이걸 가지고 가맹점주님들의 어떤 제2의 어떤 삶을 성공으로 시켜줄 수 있는 본부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을 좀 해소해주고 싶다. 알 건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진짜 마인드, 멘탈부터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작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일반 직장인분들도 언제 뭐 내년에 가맹점 창업할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게 이제 답니다. 네. 어떤 스파크가 튀어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좋은 이런 이미지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다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면 되는 거죠. 돈이 되지 않아도 저는 좋을 거예요. 네. 활발할 때는 활발하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잘 삐질 땐 잘 삐지고 나설 땐 나서는, 이게 되게 약간 되게 막 입체적이었던 애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면 O형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트리프 A거든요. 우울증 약을 지금 2년 동안 먹거든요. 옛날에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이제 성인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건강적인 제가 마음 그걸 못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그러는데 그 안 바뀐다라는 프레임 안에 보통 보면은 다 자기를 가두고 있어. 나는 내 경험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이러니까 삶의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자기를 속아매더라도 이게 나를 이렇게 그 프레임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든 이런 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대화를 보면 너한테 무슨 얘기 했어? 대충 해. 응? 적당히 해. 그랬을 거야. 너무 하지 마. 너무 그러지 마. 10년 전에 나한테 10년 뒤에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은 칭찬받고 싶어요. 저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냥 격려받고 싶어요. 잘했어. 그냥 격려받고 싶어요. 좌우명. 제가 좌우명이 24살 때인가 선택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서 이건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한 게, 너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100%의 책임은 다 너한테 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동기부여 잡지도 보고 막 책도 보고 막 그런 걸 엄청 봤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책의 그 구조를 보고 야 이건 내 좌우명이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저를 엄청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30살이 딱 되고 책이 그걸 바꿨습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좌우명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60년 후에 만약 유언을 남긴다면 부족한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 얘기할 것 같고, 현이 고생 많이 했다. 충분해. 잘했어. 눈물 날 것 같아. 와 진짜 저는 이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엄청난 경험이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16년 전에 그 순간을 토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뵙고 싶었고, 늘 같은 모습으로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는 홍보세 유튜버님을 오랜만에 뵙게 해서 저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홍보세가 짱이야! 정말 이 채널 구독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알림 설정 꾹꾹,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보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날 형은 저랑 당연히 인연이 정말 깊은 형이고요. 제가 이런 문화예술 쪽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지방연극의 활성화, 지방연극의 부활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같이 극단을 마산에서 같이 만들었던 형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한 2년 전에 형이 연출하고 제가 총 기획을 했던, 제가 프로듀서를 맡았던 퀴즈 블루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극단 사무실이에요. 이웃집 쌀통이라고 공연 중인 연극이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 배우들 분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객석, 조그만 소극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 무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뭐 도대체 왜 저러지? 사람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평상시랑 너무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뭐 조금 자유로워지면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그 되게 다양한 소재들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극하고 있는 연출가 김동원입니다. 형 지금 연극하잖아. 형 어릴 때 원래 꿈은 뭐였어? 가수였지. 누구한테 밝히지 않았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칼라 시대가 들어올 때였지. 그때 TV를 보면서 은근히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내가 노래를 꽤 했단 말이야. 가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망을 했는지도 모르지. 학창시절인 게 있잖아. 형이 생각할 때 형은 어떤 애였던 것 같아? 정의롭고 일단 건전했고 아주 순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학교 동기가 그냥 졸업공연 선배들 하는데 같이 참가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됐지. 아니 군대 가서 또 그 연극을 가자마자 연극을 하게 됐지. 어떤 각오로 대학로 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에는 뭐 일단 배우고 연극을 좀 더 책으로만 익혔단 말이야. 현장 작업이 좀 목말랐지. 현장을 좀 겪자 직접 발로 뛰면서 익히는 과정이었지. 중요한 건 중간에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 뭐야? 조연출로 했던 작품이지. 닐 사이먼의 최후의 뜨거운 여인들. 그때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어? 장보규 형님, 견미리 선배님, 오지연이라는 탤런트였는데 신인. 그 조연출을 하고 나서 나 앞으로 연극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때도? 직진이었지 그냥 뭐. 그때 이미 계산이 나름대로 서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냥 한 3년을 현장 작업을 배우고 익히자. 그리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고 또 연극을 보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약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주류들이 놀고 있는 대학로에서 하다가 굳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극단을 만들었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약속이지 약속. 나와의 약속. 그리고 지금 그게 25년이 됐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해. 맨 처음에 저한테 극장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또 극장 옮기고 극장 만들고 여기가 지금 몇 번째 극장이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야? 좀 더 규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욕심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배우들이나 관객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의 극장을 내가 지금 꿈꾸고 있어. 또. 이 연극을 하면서 형처럼 모든 걸 그것도 같이 도움도 안 받고 형 거의 혼자 올인을 하는데 여지껏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야? 실력이지. 지구력이지, 지구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거지. 극장을 만들고 나는 내가 하는 데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연극 만들고 공간 마련해서 조명 달고 일하는 작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생각 안 해. 이 일에 대한 만족도 형? 불만족스러운 건 있지.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쏟아 붙이고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좀 벗어나고 싶지 이제는.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알잖아. 맨날 부딪히고 급하고 우당탕탕 관객들 공연 보는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 때가 참 기분 좋지. 뿌듯하고. 조정 시즌에 이렇게 사람들 뒷모습을 본단 말이야. 열심히 연극 보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래도 좀 힘들어도 알게 모르게 즐거움이 생겨.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참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은 즐거웠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 우리가 만든 이 작품들을 보고 있는 뒷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 알게 모르게. 연출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와 연극을 배우로서 정말 하려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연기든 연출이든 내가 볼 때 좀 진실됐으면 좋겠어. 실력이 좋아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이나 상식이나 감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연출을 하든 연기를 하든 좀 진실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건 전제 조건이었으면 좋겠어. 자기 상황이나 양심에 사기치는 사람들 몰라도 어쩔 수 없어. 실수도 다 하잖아, 그지? 또 사람도 제각각 개성이 있잖아. 내한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거짓됨 없이 좀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지금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 행복한 게 아니라 늘 행복하다라는 자기 체면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25년 전에 형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김동원이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너무 놀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연극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더 해라. 너무 논 것 같아. 연극한다고 게으르게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10년 후에 김동원이가 지금의 김동원이한테 오면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어렵네. 뭐 좀 더 자신 있게 과감하게 세상을 위해서 표현해라. 잘 살았네. 좀 더 또 열심히 살자. 형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어? 뭔 모르죠 시절. 내 블로그에 13세 꿈 소년이라는 대문에 적혀 있어. 그때 꿈만 가지고 살아가던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직도 그게 적혀 있어. 그때 못 모르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모든 게 온화하고 따스하게 느껴지던 시절. 그 시골에서 그냥 막 뛰놀고 못 모르던 시절이지. 그 시절로 마지막. 그 해 지나고 내가 도시로 나왔거든. 그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을 남긴다면 우리 천상병 시인처럼 그냥 나 재밌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 돌아갑니다. 바르게 열심히 그냥 살다가 언젠간 가겠지. 나도 즐겁게 살고 남들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다 가는 그 외에 큰 관심이 없어. 아,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가야 레퍼토리에서 나비를 왜 바꿨어? 변화하자. 그거야? 단순해? 변화였어? 극단 나비로 바꾼 게 30대 중반이야. 사람이 내가 좀 꿉꿉하잖아. 안 변하고. 내 자신한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변화하라. 그때 극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래 이름도 한번 바꿔보자. 까짓 것. 그래가지고 가야 레퍼토리에서 극단 나비로 변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홍모세 유튜브 내 인생 내 맘대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홍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날 친구는 특히나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은 친구예요. 제가 15년 전쯤 옛날에 고깃집 창업을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가게를 접는다고 하죠.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을 때까지 제 옆에 있으면서 많은 힘이 되어줬던 친구고요. 외식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요.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모세 사장님하고 12년 전에 같이 약 한 3, 4년 같이 일을 했던 천성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리만 쭉 해왔고 일반 이제 레스토랑도 있었고 사장님이랑도 있었고 푸드빌에서도 일했고 현재는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운영팀장을 맡고 열심히 하고 있는 천사랑 아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 이쪽이었어? 초등학교 때는 경찰이었고요. 중학교 때 TV를 보고 조리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꿈을 꿨죠. 제가 중3 때 조리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때. 그때 보고 그냥 딱 나 저 가야 되겠다 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쪽으로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일이 맞았어 잘? 적정해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웠었고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었고 학생수 120만밖에 안 됐어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다치고 니까 그게 재밌는 거였죠. 요리보다는. 학교 생활이 재밌었고 졸업하고 나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 해보자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6개월 동안 뭐 딴 걸 했었어요. 그때 이제 무역회사에 회계 업무 하는 쪽에 아시는 직원을 회계받아서 잠깐 다른 해봤더니 안 맞네. 그리고 그냥 다시 조리소로 왔죠. 이걸 택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 많죠. 해주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늘 좋아해서 들어오는 업무, 그러니까 입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늘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워낙에 이런 현실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거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자기가 맞는지 버틸 수 있는지를 많이 겪어보고 느껴보고 들어오는 게 맞지. 사실 나 하고 싶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과 계획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선배들 옛날 영상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늘 똑같은 절차를 받고 있어요. 이 절차가 그만 없었으면 좋겠다. 현실과 제가 생각하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잘 느끼고 도전을 하라는 거죠. 이미 이걸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나 안 맞아 했을 때는 그 버린 시간이 나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각오를 많이 다져야 되겠네? 다지고 와야죠. 각오와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얘기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없는 그런 이제 노력이라든지 끈기, 성실성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돈으로만 따지니까 돈은 나중에 버는 거고 실력 먼저 키워야죠. 우리가 100일을 딱 일했어. 여기서
나한테 100일에 나는 비만의 시절이라 그러는데 나랑 공장 가서 뭐라 했는지 알겠는데 우리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장님 뒤태가 바뀌었어요. 그런 거야. 14kg가 빠진 거야. 와,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분명은 자석을 다 채웠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때 여유로워. 그리고 고기를 채웠는데도 고기 구워주면서 세팅 다 나가고 요령이 생긴 거야. 그리고 야 1층만 찬 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 2층 찬 적도 있었어. 그렇죠. 그때 회계법인 회계법인 듣고 아. 게임하다가 온 애들이 아. 갑자기 늦게 왔는데 저거 받아 그러다가 받았지. 나는 이론적으로 있잖아. 금평수에 테이블로 따지면 거의 30개 40개야. 맞아요. 이거를 둘이서 서빙만 본 게 아니라 주방과 같이 했죠. 커버했다는 건 이거는 대한민국 외식 업계에서 또 다시 돌아가는 못해요 이제. 나는 행거 하면 그 시절로 거기다가 아침에 또 재료 싸게 살라고 시장 맞아요. 들어가고 시장에 들어오고 저는 오픈하고 있고. 거기다가 국반장 다 만들지. 뒤에서 고기 시키는데 고기만 나가냐. 또 부메뉴 나가고 다. 근데 안 먹혔잖아. 나중에는. 맞아. 그래서 신기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는 모르겠네. 근데 그때 호흡도 잘 맞았어. 메뉴 딱 들어오면 네가 잘하는 메뉴는 네가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고 딱딱딱 이게 그러니까 난 이러는 거야. 딴 데 가서도 니들 다 없어도 나는 한 놈만 있으면 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예전에는 진짜 저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딸만 잘 키우는 거, 제 딸만 잘 키우는 거, 딸을 잘 키울 수 있고 딸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만 대충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 딸이 아까 얘기한 것 비슷하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매 시간마다 저는 충분히 다 뭔가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잘 끌 때까지. 네, 그게 제가 돈을 버는 지금 목적인 거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딸 하나? 사랑이한테 보면서 한마디만 해줘라. 저 사람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산다.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딸도 아빠가 고생한 만큼 그냥 뭐 잘 큰 것보다는 필요하게 큰 것보다는 건강하게 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컸으면 좋겠어. 사랑해.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 이상이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 딸내미 잘 키워줘서 또 한 번 고맙고 항상 내가 많이 혼을 내지만 그래도 뭐 내조를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보이고 이번 회사 10년 근속된 것도 너무 축하하고 남들보다 일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그게 너무 장점이니까 쭉 그렇게 잘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잘 우리 행복하게 잘 사랑해. 너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간다면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냐? 겪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겪는 과정이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좀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년 후에 그 성배가 너한테 와서 듣고 싶은 거야. 우리 가족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첫사랑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됐어요. 저는 진짜 그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그럴까? 어쩌 있어요. 진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딱 하나예요. 그 와이프가 딸내미 성별 낳았을 때 딸이라고 했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사람으로 후회했던 순간이 있어? 우리 아버지랑 얘기 많이 못해보고 아버지가 고3 돌아갔거든요. 고3 때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한테.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3년의 그 추억이 제가 딸 성별 나왔던 이 밑으로 이게 최고의 저는 삶의 기간이었어요. 학창시절 너무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다시 느낄 수 없는 행복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안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 주위의 친구는 거의 다 아직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너 옛날에 할 때랑 많이 좀 비교되는 게 있냐? 엄청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지금은 관리자도 힘든 시대가 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자는 지금 저는 현실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지금의 세상에 정년이 아무리 60, 실제로 사람 쓰는 기간은 지금 40 초반이라는 거죠. 이 젊은 애들의 그건 못 따라오는 거? 얘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돈이 점점 약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얘네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근데 얘네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미치는 거고 얘네도 미치는 거고 실적도 안 나오는 거 얘네는 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들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 게 중간이나 최고 걸렸잖아. 관리자가 대본이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 한마디 하고 싶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세상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상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요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딸이 컨셉트나 손주가 났을 때나 너무 많은 질병이 생기고 살기 힘든 기후가 될까봐 저는 그냥 걱정이거든요. 내 자식이 좀 안 겪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걸고 그냥 묘원을 남기고 싶어요. 아니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묘비를 세워준다고 치면 너에 대한 표현을 적잖아. 나처럼 살아라. 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홍원 사장님의 내 인생 명언대로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유튜브 홍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친구는 이 친구랑은 저랑은 한 10년 훨씬 넘었네요. 예전에 제가 외식업을 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나름대로 육가공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친구고요. 가공부터 식당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또 소주 한잔 하면서 항상 저의 술 빠지면 좀 서운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지금은 이제 뭐 한우랑 한돈을 취급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연간 매출은 한 600억에서 700억. 그 중에서 비율은 한우가 한 60%, 돼지가 40% 정도. 부천 동역 공판장에서 도축부터 가공을 같이 겸비하고 있고 백화점 및 마트 다각화되어 있는 거래처들을 가지고 있죠. 학교 조식도 하고 있고. 고기에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거네? 그렇죠. 식당도 하고 있으니까. 식당도 하고 있으니까. 판매장도 하고 있고. 성재야, 너 어릴 때 꿈은 뭐였어? 라이트. 너 나 또래니까 라이트 언제부터 다녔어? 대학교 때 그래? 락카페를 했었잖아요. 락카페를? 원주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DJ도 내가 직접 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는 연예인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하니까 인기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육가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분명인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 진짜 안 하려고. 왜냐면 어머님이 이걸 했잖아요. 맨날 새벽 3, 4시 나가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 직업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도 다니고 외식 업체에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27, 전 30년 다 돼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27살. 어때? 해보니까. 뭐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업도 나한테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젊은 이쪽에다 세우지 않았나. 학창 시절은 어떤 배웠던 것 같아? 그냥 성공했고 그런 건 있어요. 아, 난 성공하겠다. 그런 꿈은 항상 있어요. 좀 셈이 밝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크고 자라가지고 아버님이 그런 얘기는 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 거기만 안 된다. 왜냐면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를 갔다 오면 일단 원래 중식을 했었거든요.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거. 사형제잖아요. 다 일을 시켜. 아버님 배달하고 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어떤 보호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거의 세련되게 학창 시절에 또 일만 많이 한 거야. 그쵸. 친구들이 너를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어? 부러워는 했어요. 도시락을 싸가면 짜장면을 쌌잖아.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한차 이렇게 성숙했던 거죠, 제가. 아버님을 통해서 생존 DNA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 거와 못 사는 사람을 난 뚜렷하게 바꿔서 시작해서 같은 연배인데도 어떤 사람은 지게를 지고 남들이 주는 소액을 받고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자.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장들은 차도 좋은 거 타고 옷도 잘 입고 같은 시간에 더 편하게 일을 하는데 더 좋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 야 삶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운명이 그쪽으로 저를 이끌었고 그리고 와서 힘들다 할지도 모르고 약장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새 가구 아니고 75,000원 가지고. 75,000원 갖고 시작한 게 스타트죠. 지금의 고기 소수자 태양미트가 된 거야? 그렇죠. 그거에 닭을 실지도 몰랐어요. 거래처도 없었고. 근데 우리 가락시장에서 하니까 도매시장에서 옆에 분들은 뭐 500가구, 1000가구씩 시키고 하루에 나가는 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700원 사는데 난 소매 가격 2,500원에 사와서 이걸 장사를 해야 돼. 흥행력이 없지 당연히. 이 사람은 손님한테 2,300원, 2,500원에 파는데 내가 2,500원에 가져와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그래도 생존이라는 게 DNA가 있는 거야.
상인들이 저희 가락시장에 정육점이 198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새벽 시장이다 보니까 2시, 3시면 끝나. 조리탕을 팔고 튀김이랑 한 마리 6,000원씩 해가지고 내가 이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거지 거기.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끝나고 술을 먹어. 그러니까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옆에 한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의리인데 6개월 동안 제가 그 형님 모닝콜을 해놨어요. 근데 그 형님한테 이제 신뢰를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맨날 모닝콜하고 오시면 커피 드립니다. 너 내일부터 30가구 집어넣어 나한테. 급식하는 형님이 내가 꽤 비싼데 해주는 거야. 왜냐면 하루에 200가구 쓰니까 30가구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껌이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직원은 그 당시에 보통 직원들이 120 정도 300 준다고 저는 업이 좋아서 하는 거지 남의 밑에서는 좀 끼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기반을 잡을 수 있게끔 내가 50가구를 시킬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그래 30가구 쳐주니까 그럼 들어오는 가격이 옆에 뭐 200가구 300가구 얼추 약간은 비슷해. 이게 더 생기는 이게 생존 DNA가 있고 월 수익이 한 180 정도 나오더라고. 사람을 써. 또 계란 밤새서 계란도 밤새서 의기 쏴배하러 야 같이 가 형이랑 그 파이팅 해가지고 거의 한 18시간 20시간을 그냥 장사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친구 있었어. 그 친구랑 하니까 또 이게 또 사세가 좀 빨리 3개월 만에 한 300 정도 수익이 쌓이더라고요. 또 사람 쓰고 또 사람 쓰고 그러니까 돈 버는 대로 사람을 계속 썼던 거예요. 우리 한 가게가 0.95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랑 대동 하나 이 정도 써요. 근데 제가 어리잖아. 무시하는 거죠. 직원이 12명까지 있었어. 근데 10원 한 장 안 가졌어. 그래서 직원만 계속 쓰는 거야. 남들 봤을 때는 얘는 애들이 막 12명씩 있고 그러면서 기회의 요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애들한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도 우리한테 터치를 못해. 닭을 팔면서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너무 쌓이니까. 우리 젊고 저희가 비호감은 아니거든요. 젊고 그러니까 애들이 싹싹해. 닭을 사던 사람들이 고기도 하겠지. 닭은 고기를 쓰시나? 근데 그럼 저희가 고기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믿고 써주겠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뭐 400~500만 원 파니까 되게 곁들였더니 이게 1,500이 되는 거야. 규모가 더 커지는 거지. 닭은 단가가 작고. 그래서 돈 버는 재미보다는 그런 거 성취하는 거 넓혀가고 막 저희가 가락시장 직원들 제일 많았어요. 그 0.95평이라는 데서 18명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금세 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사람을 써라. 성공하려면 내가 하는 거는 100이라면 1, 2 정도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너 성공 체력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쓰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는 그런 개념이 된 거네. 그렇죠. 일단 무조건 사람은 가오가 있어. 사람 직원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일은 누가 해줘야 되잖아 대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인원들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온다면 받아줄 의향은 있어? 저희야 뭐 항상 열려있어요. 아까 얘기한 루트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항상 사람은 필요하고. 처음에 우선 배우는 거 어때? 보통 이쪽이 그래요. 가르치는 데 시간이 너무 오거든요. 그래서 초봉이 되게 낮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로스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 가르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밥 먹여야지. 급여를 돈은 들어가는데 얘를 써먹으려면 한 1년 돼요. 처음에 그럼 얼마나 줘? 평균 한 230에서 250. 그다음에 이제 한 1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 몸값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교실까지 빨리 올라가는 게 있어요. 7살짜리인데 30년 된 사람보다 기술이 더 좋아. 3년 된 그런 애들은 500 가다. 30년 된 사람들은 350. 항상 똑같으니까. 나름대로 기술을 가르치고 하면은 이 일도 비전이 굉장히 있는 일이잖아. 젊은 친구들한테. 엄청나요. 어차피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 왜? 어차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육류 소비는 들어갈 거고 이쪽 산업은 계속 커진다. 육류 소비 사업은. 기초를 적어놓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면 돼. 판매량을 가질 거다. 판매량에서도 돈 1,000~2,000만 원 벌기 싫어. 나 기술자는 남겠다.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기술자들이 주 5일을 하고 시간이 많아요. 여가를 즐기면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거야 얘네들. 그리고 기술들이 있으니까 쉬는 날 알바 아까 잠깐 가면 뭐 2~30만 원도 하루 일당으로 벌어와. 이 연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스카이를 나와서 대기업군에
가서 그것도 뭐 그거에 대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내가 기술적으로만 탑이 된다면 걔네 못지 않다. 여가도 그렇고 여기 다니는 애 중에서 젊은 친구들 에이스들은 술차 타고 있네요.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거기 모기하는 분들이 다른 거 절대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 맞아요. 왜냐면 가치가 틀려. 나름 좌우명이냐? 저는 신인사 대첩입니다. 와우. 최선을 다하고 나는 그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1도 없어. 내 운명이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걸 모를 뿐이지 내 운명은 정해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자. 10년 전으로 많이 돌아간다며.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너 열심히 살았구나. 여유를 좀 갖고 좀 더 불러봐라. 왜냐면 너무 앞만 보고 와서 결국 아쉬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 나랑 같이 근무했던 이사랑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잘 돌봤으면 그러니까 뭐 그거죠. 항상 아쉬운 거죠. 사람에 대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있냐? 뭐 많죠. 일을 여유롭게 하고 싶고 저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 성장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든 아니면 뭐 나가서든 독립해서든 더 이상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같이 뭐 늙어가면서 같이 어떤 여가도 즐기고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거. 그냥 직원들이 마냥 직원으로 남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 친구들이 저만큼 이상, 저나 저 이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유를 통해서 좀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들이 둘째? 야, 아들 여기 있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가 왜 제일 행복했어? 아들은? 아들은 아들대로 좋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렵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낳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행복이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딸은 내가 좀 안정되고 태어나서 너무 지금도 그래. 내 인생의 첫 번째 보물이 뭐냐라고 하면 딸이 보물을 갖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좋아. 사랑하는 사람. 혹시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말? 항상 뭐 미안하고 항상 더 아쉽죠. 잘해주지 못한 거에서 아쉽고 애들 너무 잘 키워주고 내가 이쪽에 일탈 없이 편히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가 여기 보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너무 좋고 뭐 진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기가 각박해서 쉽지 않은데 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사실 것 같아요. 파이팅. 땡큐.